여러분, 오래도록 사람들 앞에서 삶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한 분이 보내주신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무 조건 없이 아이를 위해 살아온 날들이었는데 돌아오는 건 싸늘한 말 한마디뿐이더군요. 이렇게 마음 없는 말들이 날선 화살처럼 어버이 가슴을 후벼 파기도 합니다. 아이의 무심함이 점점 심해질수록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걸까 하고 자책에 빠지는 어버이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과연 어버이만의 잘못일까요? 우리 둘레가 어버이의 헌신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아이들 또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 보니 생긴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정선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를 통해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아무 조건 없는 정을 쏟았지만 무시당하고 끊임없이 희생을 요구받으면서도 그래도 내 아이니까 하며 꼭 참고 있던 어느 어버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나누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지, 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혹시라도 아이와 조금이라도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60을 훌쩍 넘긴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성정이 잘 안 맞아서 결혼 초부터 다툼이 잦았는데 특히 집안에서 본인을 내세우는 태도와 거친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어린 아들 영호를 두고 몇 번 집을 나왔다가 돌아가기를 반복하다가 영호가 중학생이었을 때 아이와 함께 집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식당 일이든 장 보는 일이든 전화로 물건 파는 일이든 할 수 있는 건 모조리 하면서 살림을 이어왔죠. 발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휘어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아이한테 맛있는 걸 먹이고 더 나은 배움터를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돈이 빠듯해도 내 아이만큼은 돈 때문에 서러움 받지 말게 하자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저 아이 하나만은 잘 키워보고 싶었어요. 영호가 배고프다고 하면 내 입에 들어갈 빵 한 조각도 아이에게 먼저 줬고 새 옷 하나 못 사 입을 형편이어도 영호만큼은 늘 깔끔하고 똑똑하게 키워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보내는 동안 저 자신을 돌아볼 틈은 없었죠. 그래도 유일한 위안이 있다면 영호가 대학을 마치고 괜찮은 일자리를 잡으면 조금은 편해지겠지 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영호만큼은 가난에 시달리지 않고 스스로 잘 살아가게 만들자는 마음 하나로 나를 돌볼 겨를도 없이 뛰었죠. 그러다 영호가 어른이 되어 일자리를 구했을 때 월급이 많지 않아도 엄마 이제 내가 돈 버니까 편하게 해줄게요 하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나 기쁘더라고요. 아직은 작은 회사에 보수도 적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자리 잡으면 용돈도 주고 함께 나들이도 다닐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호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버릇없이 대꾸할 때가 없진 않았지만 그땐 애가 사춘기겠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요즘은 정말 별의별 말을 다 듣게 됐어요. 제가 말을 붙이면 귀찮아하거나 아니, 엄마 그런 것도 몰라요? 너무 갑갑하네. 하며 가볍게 무시해버리더군요. 뭐든 궁금해서 물어보기만 하면 아니 이런 쉬운 것도 몰라요? 놀이터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데 하면서 대놓고 핀잔을 주기도 했고요. 처음엔 요즘 젊은 애들이 워낙 돌직구로 말하는구나 싶어 웃어넘기기도 했어요. 우리 아이가 회사 다니면서 힘드니 그럴 수도 있지. 오히려 내가 미안할 정도네 하고 제가 오히려 스스로 죄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였죠. 그러다가 영호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혼을 준비하는데 당연하다는 듯 저한테 손을 벌리더군요. 집 마련해야 하니까 보태주세요. 엄마, 이제 결혼할 때 됐는데 신혼집은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다른 집들은 다 아파트라도 해준다던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땐 저도 참 난감했어요. 적은 월급에서 몇십 년간 조금씩 부은 적금을 깼지만 영호가 원하는 액수에는 한참 부족했죠. 영호야, 엄마가 이 정도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 했더니 아들 입에서 이게 전부예요? 다른 친구네 어버이들은 다 괜찮은 집이라도 해주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저를 아버지한테 맡기시지. 아니면 아버지가 보내신 돈이라도 모아두셨어야죠. 그것도 다 써버린 거예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제가
미안하다. 네가 말한 그 돈은 사실 우리가 지내는 전셋집 마련하는데 다 썼어. 그거 빼서라도 줄 테니 집 구하는데 보탰거라 하고 가까스로 또 돈 문제를 해결해주고 결혼식을 치렀지만 결혼 뒤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맞벌이 한다면서 엄마, 우리가 아가 돌봐줄 사람을 쓸 돈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엄마 시간 많으시잖아요. 하며 아기 돌봐달라는 얘길 당연하게 하더군요. 물론 손주 돌보는 건 저도 좋았습니다. 손주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몸이 너무 아파서 하루만 쉬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아들이 벌떡 뛰면서 화를 냈어요. 갑자기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애는 누가 보고 나보고 갑자기 회사 빠지라고요? 하며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영호 부부는 늘 돈이 쪼들린다, 부족하다 하면서도 놀이터에 올린 걸 보면 바다 건너 나들이도 다녀오고 값비싼 가방도 사고 오마카세 같은 것도 즐기면서 뽐내더라고요. 돈 없다면서 어쩜 하고 싶은 건 다 누리는 걸까? 하고 한번 물어봤는데 요즘 다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라도 안 누리면 뭐가 남나요? 라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속이 뒤집혔지만 그래도 내 아이 행복하면 됐다 싶어 그냥 넘겼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갑자기 미안했는지 엄마, 우리랑 같이 나들이 한번 다녀오시죠? 내가 다 알아볼게요. 걱정 마세요. 이러면서 손을 내밀더군요. 순간 우리 영호가 그래도 마음 쓰긴 하네. 이젠 좀 달라지려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여행 내내 엄마, 우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찍어요? 각도도 안 맞고 엉망진창이잖아요. 센스가 없네. 센스가 하며 며느리 앞에서 툭툭 뱉어대고 심지어는 같이 다니기보다는 마치 심부름꾼처럼 부려먹다가 아이를 맡기고 둘만 사라지기까지 하더군요. 혼자 남아 손주 달래면서 이게 무슨 효도 여행이냐 싶어서 마음이 울적해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모욕과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하는 생각에 한없이 서러웠어요. 그래도 여행 왔는데 좋게 좋게 넘기자. 나중에 혼자 늙어버려 외롭게 살까봐 두렵기도 하고 싶어서 꾸역꾸역 참았는데 돌아오는 길에 아들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에 모든 걸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라도 모시고 왔잖아요.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이런 자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버이의 헌신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본인들 편한 대로만 시키고 조금이라도 해주면 아주 큰 은혜라도 베푼 것처럼 구는 아이 말이에요. 아들은 자꾸 생색을 내는데 이미 마음이 한 번 어긋난 저한테 그 말이 결정타였어요. 이젠 더는 돈 달라, 손주 봐달라, 몸 아파도 와달라, 여행 와서 뒤치다꺼리 해달라 이런 부탁은 들어줄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늘 무시하는 말투로 대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거절하려 하면 그게 어버이가 할 소리냐고 윽박지르니 이제는 정이 다 떨어졌어요. 사실 이런 상황이 너무 버거워서 점점 아이와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한편으론 내가 선을 그어버리면 나중에 더 외롭게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손주도 보고 싶고 그래도 내 아이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 번 반복된 상처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 아들은 뒤늦게 그래도 내가 엄마 모시고 나들이 다녀왔잖아요. 어차피 어버이와 아이는 서로 거들어주고 사는 거죠. 왜 그렇게 날카롭게 굴어요? 하면서 아양을 부리는데 이젠 안 되겠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어버이가 모든 걸 내주면 아이가 당연히 고마워해야 한다는 걸 기대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서로 사람답게 예의를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아이가 어버이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어버이가 아이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를 헤아릴 때 비로소 한 집안이라는 말이 의미가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마음을 단호히 해서 내 삶을 지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이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선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아이를 키운 긴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을지 절로 느껴집니다.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감당하며 살아오셨다는 게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 꼭 우리 집 얘기 같네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아이가 있는 어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풀어나가려면 먼저 왜 이렇게 기분이 힘든지부터 차근차근 돌아봐야 해요. 사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는 감정은 스스로를 제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더 크게 불거지곤 합니다. 정선님은 스스로 자존심이 세다고 하셨는데 사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안아주지 않을수록 그런 자존심은 더 거칠게 올라오기도 하죠. 우리는 가끔 내가 점점 작아진다. 집안이나 바깥에서 내 몫이 줄어든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그 말이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하는 느낌을 더 키우곤 하죠. 특히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버이 영향력이 예전만 못해지고 아이들 앞에서 의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할 때 그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이 입장에선 어릴 때와 달리 동등하게 의견을 내고 싶겠지만 어버이 입장에선 그런 변화가 쉽지 않게 느껴지니까요. 게다가 한 집안이라는 게 다른 누구와 맺는 관계와는 다르잖아요. 누구나 어버이와 아이 사이엔 한쪽이 주로 내리사랑을 하는 흐름이 있죠. 그렇게 키운 아이가 어버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딱딱하게 구는 걸 보면 그동안의 애씀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어버이도 나중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봐요. 돈이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아이 도우려다 보면 결국 어버이 자신이 더 공공해지고 마음이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또 아이가 너무 심한 말을 내뱉을 땐 맞받아 치기보다는 한 박자 숨을 고르고 얘기를 이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정으로 부딪히면 갈등만 커지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을 때 그대로 되짚어주는 게 좋습니다. 방금 네가 한 말이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고 그러면 아이도 자기 말을 곱씹어 볼 기회를 갖게 되죠. 또 아이가 지나치게 무리한 걸 요구할 때는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하고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뜻을 밝히는 거예요. 아이가 뻔히 모순된 행동을 하면서도 도움만 원한다면 과감히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거절하기 힘드시다면 스스로의 형편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엄마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더는 내 몸과 삶을 다 포기하면서 거들기는 어렵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이가 어버이를 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 비슷하게 나온다면 관계를 새로 짓는 것이 오히려 멀리 보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집안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일방적으로 무엇을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버이니까 해줘야지라는 아이의 생각도 내 아이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야지 하는 어버이 생각도 사실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죠. 어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없는 거고 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결국 서로를 헤아리는 마음이 가장 큰 열쇠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주는 묘안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어버이를 아무렇게나 대하기 전에 이건 아닌데 하고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이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이와 갈등을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요. 다음에도 더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작은 관심 한 번이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